자, 천일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천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목적은 당연히 구문독해고, 그쵸? 그러니까 해석이 목적인 거잖아요. 해석을 위해서 구조 분석 연습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지식 다시 한번 다듬어 보자는 거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어떤 입장과 기준을 정하고 나면, 그쵸? 초이스를 메이드하고 우리의 입장, 스탠드를 테이크하고 나면 우리는 뭘 만나게 돼? 개인적이거나 상호적인 압박을 만나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부터 한번 가보죠. 이건 당연히 전명이죠? 그 약속에 따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투부정사가 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잠깐만 같이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후보군들을 좁혀봅시다. 문법적인 원칙부터 투부정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배운 문법대로라면 일단 명사구일 수는 없을 거예요. 왜? S, V, O 게임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to behave according to that commitment가 형용사구냐 부사구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을 생긴 걸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사 앞에 와 있는 것은 프레셔라는 명사 있잖아요. 명사 뒤쪽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다. 100%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엔 이거는 그냥 확률의 문제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럴 때는 사실은 해석을 가는 거야. 첫 번째, 얘를 꾸미는 형용사구라면 전체 내용을 한 번만 보자고. 사람이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혹은 뭐 꼭 인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면은, 그쵸? 태도를 정하게 되면은 자기가 내린 선택이고 자기가 취한 태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만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남이 나한테 그런 네가 선택한 대로 살아라는 압박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찝찝해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자, 지금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인데 이 형용사구면 그러한 약속, 공약 이거 뭐겠어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구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라는 거지. 약속이나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택한 선택, 우리가 취한 입장, 그거를 커미트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커미트먼트.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취한 입장이란 얘긴데 그러한 커미트먼트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 형용사구로 가면은 그 문장 해석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 그쵸? 근데 만약에 부사구여서 뭐 인조목걸이 형부 뜻은 여러 개입니다만은 제일 많이 쓰이는 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목적의 뜻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약속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그런 압박들을 만나게 된다. 아니, 그런 거 일부러 압박을 만납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기 위해 자기가 일부러 압박을 만나는 거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석상 형용사구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게 형용사구냐 부사구냐를 고르는 것은 사실 명사구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의 문제지만 형용사구냐 부사구냐를 고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해석의 문제인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연습이에요. 생긴 걸로 구분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제가 일부러 미리 줄을 쳐놨는데요. 밑에 해석이 있잖아요. 그쵸?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 당연히 구조 분석하고 문법적으로 맞춰보는 거 당연한 건데 첫 번째 방법은 만약에 이게 형용사구인지 부사구인지 헷갈린다면 일단은 형용사구다, 부사구다라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첫 번째 공부 방법. 각자에 맞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형용사구면 그러한 약속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될 거고, 부사구였다면은 목적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러한 약속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압박을 만난다. 이렇게 될 테니까 과연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해석이 자연스러운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밑에 이 해석이 있잖아요. 이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후적으로 한번 다시 정당화 해보는 거야. 사후적 정당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려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려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해석이니까 형용사구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이제 역으로 추적해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자료가 요거죠. 쪼꼬미. 그쵸? 왜냐면은 단위별로 끊어서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단위별로 끊어서 해석하는 법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이제 사후적으로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초이스를 만들고 스탠드를 테이크하고 나면 우리는 according to that commitment에 따라 behave하라는 프레셔를 인카운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걸로 사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는 일단 해결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잠시만요. 페이지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가 됐을까 싶긴 한데 볼게요. 너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가장 중요한 기여는, 근데 어떤 기여?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는, 한마디로 네가 해야 되는, 성공하려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뭐다? 이거다. 지속적으로 목표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목표를 세팅하는 그런 습관을 디벨롭하는 것이다.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SVC고 이 자리에 C 오는 거는 저는 이 자리 C니까 투부정사 오는 건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나 걱정돼 갖고, 혹시나 만약에 투부정사가 명사구일 수도 있고 형용사구일 수도 있는데 이 C 자리에 온 투부정사가 명사구인가요 형용사구인가요, 만약에 이게 고민되는 거라면 이건 고민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명사구긴 한데, 명사구인데요, 이걸 고민할 이유는 없어. 왜? 지금 이거에서 명사구냐 형용사구냐는 해석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실은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쪼꼬미를 갖고 보도록 할게요. 어딨냐? 여기 있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맞지? 자, 그래서 보시면 너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 그쵸? You can make. 여기 비어있다는 얘기, 그쵸? 관계대명사니까 네가 make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뭐다? 왜 밑에다 C를 안 써놨어? 그쵸? 요거다. 이 얘기잖아요. 잠깐만, 근데 그 밑에 것 좀 잠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여기다 왜 하는 거지? 뭘 설명하려고 여기다가. 이런 거 한 번만 고민 좀 해보죠. 이거 여기다 쓴 이유를 모르겠네. 내가 편집을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동격절을 동반하는 주어. 동격절을 동반하는 주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S가 이렇게 있을 때 관계대명사 말고 명사절 대신데 형용사절로 쓰이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지 뭐.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문장은 완전한 구조겠지. 관계사절과는 다르게. 그쵸? 이 얘기 하는 거고, 이걸 근데 왜 여기다가? 근데 제 얘기는 이거지.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자면, 요런 내용들 한번 나왔을 때, 여러분은 문법을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랑 제가 설명한 것들의 표현이나 사용하는 그 언어의 그 종류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는 사실 동격이란 표현은 잘 안 쓰거든. 우리는 그냥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명사절 대신데 예외적으로 형용사절로 쓰일 때가 있네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요런 애들 나왔을 때 한 번 더 문법 찾아보는 거지.
아, 이 내용 그 내용이었지? 맞아, 난 이렇게 배웠었어. 뭐 이러면서 문법 공부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개 더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걸 보시면 그 다음에 몇 번이더라. 이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왜 고민이었을까 싶었는데 아, 이제는 뭐가 고민인지 저 알겠더라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동명사 주어죠? 용서할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용서하는 것은 제가 일부러 중간 안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촉진시켜, 발전시켜. 뭐를? 몸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발전시켜. 그 다음에 돌아가죠. 몸에 얼로우즈된 상태에서 얼로우즈된 상태니까는 얼로우즈가 뭐 일으키다 발생시키다니까 뒤쪽에 노멀 스테이트인 거 보니까 이건 약간 뭐 뭔가가 좀 자극된 상태, 흥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몸에 흥분된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죠. 일단은 얘부터 가보겠습니다. 얘를 형용사절로 볼 것이냐 부사절로 볼 것이냐는 제가 이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경우엔 형용사절인데 요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해석을 각 상황에 맞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후적으로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게 몇 번이었죠? 20 몇 번이었나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해석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법은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석만 똑같으면 상관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단어,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한국어예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보이시죠? 국어 문법쯤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거 이 문장에서 뭐예요? 이 문장에서 뭐예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니 그냥 체육대회 일어났는데 그 장소가 학교라는 거 아니야? 부사호라는 거 아니야? 직장 체육대회가 아니고 학교에서 체육대회 열었다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지만 학교가 체육대회를 개최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주어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그럼 이거 부사어야 주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문법적인 걸 되게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정해줬습니다. 이거는 충격 주어로 보자고 정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글 맞춤법이나 뭐 이런 거 표준항 보시면은 장소 플러스 에서는 주어로 인정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학교라는 장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라는 부사어로 본다고 한들 뭐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나요? 이게 됐든 저게 됐든 하여튼 체육대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단 이 문장의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몸 아프고 항상 흥분 상태로 있으면 병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let go of가 뭐냐면 단어는 알아놓으셔야죠. 몫을 놓아주다란 뜻이거든. 그러면 그런 열받은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놓아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해야 뭘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의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으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용서해갖고 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야 내 몸이 좀 멀쩡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뭐로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형용사군지 부사군지 그걸 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좀 의아했던 게 아니 이거 형용사구로 볼 수가 없는데 이거 꾸밀 게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명사구냐 부사구냐를 아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부사구 목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쵸? 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뭔데?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그 열받은 생각과 필링을 다 놓아준다기보단 방출시킨다, 뭐 그런 의미겠지. 방출시키기 위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몸을 정상 상태로 돌리는 우리의 몸의 어빌리티를 촉진시켜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요 쪼꼬미 보시면 여기서는 상당히 재밌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봐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긴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해놨네.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동격으로 가갖고 이제 이걸 이제 명사구로 본 거지. 동격이란 얘기는 즉 열받는 그 생각과 감정을 그냥 쉽게 배출해 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뭐 놓아버릴 수 있다, 뭐 이거는 몸의 능력을 촉진시킨다, 요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심지어는 여기다가 이래놓고는 지금 이 사람은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 여기 콤마 찍었으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forgive와 이게 동격이란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쵸? 보이실까요? being able to forgive, 다르게 표현하면 being able to let go of,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갖고 지금 동격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이걸 만드신 분은 이렇게 명사구로 두 개를 보는 거지. 그쵸? 이해되셨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한 대로 내 화난 감정과 뭐 생각을 다 풀어버리기 위해, 뭐 놓아주기 위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랑, 용서를 할 수 있는 것,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분노한 생각과 감정을 고오브 해버릴 수 있는 것은 뭐 몸의 능력을 촉진시킨다나, 결국은 용서를 하는 것이 나의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는 똑같잖아요. 마치 아까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것처럼. 그러면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이 뭘로 보든 내용상의 차이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얘를 지금 뭐 명사구로 볼까? 아니면은 뭐 부사구로 볼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능한 구조 분석을 다 한 후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든 뜻은 그 뜻이다라는 것만 확신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법이란 게 중요하고 당연히 구조 분석 잘 해야 되지만 어쨌든 최종 목표는 사실은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